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명하진 않은데 유명해지려고 하는지 조금씩 부침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싫죠. 자기네들 땅 팔아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뭐 사기라 그러고 그거 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싫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드디어 저를 저격하는 글이 감사하게 한번 올라와서 소개도 할 겸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오늘의 제목은 피해복제는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저는 캐시 헌터가 맞습니다. 저를 캐시 헌터로 부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캐시 헌터가 투자를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만약에 봤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제 캐시 헌터인 거죠. 제가 이제 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저한테 돈을 꽂으세요. 캐시를 이제 헌터하는 거죠. 헌팅하는 거죠. 그럼 저한테 캐시를 꽂으면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먹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이 없으면 저희 협업하는 변호사님과 같이 뭔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커미션을 먹는 이런 나쁜 놈이다. 이런 돈을 노리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고 말도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사실 유료로 진행하는 것도 맞고 저희 공짜로 도와드리는 건 아니니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얼굴 까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캐시헌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사기치는 건 아니고 제가 돈을 받았지만 돈값을 제가 이제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인 거죠. 말 그대로 돈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그 캐시헌터로서의 이 나쁜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값을 하는 사람이지 돈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낌을 받는 분이라면 굳이 연락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이 유료로 그때 바꾸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는 저는 처음에 상담을 무료로 해드렸었는데 상담을 이제 99,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처음 상담부터 유료로 진행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이 너무 많이 연락이 왔었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내가 사기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두 번째로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 목표는 이 공유지분을 통해서 피해 보신 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땅을 해결을 해서 돈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분들의 계몽 운동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일반 유튜버처럼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샀고 내가 피해를 입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을 돌려주고 투자금을 찾아서 뭔가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 컨셉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거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하려고 만든 이 컨셉 자체가 아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네 딴 게 뭔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전국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기획부동산 공유지분을 통해서 토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왜냐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나는 분명히 원래 땅값은 30만원짜리지만 100만원 120만원에 사서 이 땅을 팔려고 하니 당연히 안 팔리죠. 팔려는 게 신기하죠. 안 팔린다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걸 해결하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오죽해서 없으면 진짜 아예 방법이 없어요. 저를 저격하신 그 분 자체도 한번 물어보시면 직원이겠죠. 그분이 어제 팔았던 땅을 그거 갖고 와서 다시 팔아보라고 하세요. 못 팔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가 대비 3-4배 된 땅을 온전한 땅도 필지도 아니고 공유지분을 이렇게 다 잘라서 3평, 4평, 5평으로 팔았는데 그게 팔리겠어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저를 저격할 시간에 그 피해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분들한테 왜 힘들게 피같이 모은 돈을 왜 슈킹을 하는데 일조라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욕해도 상관은 없는데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간에 피해자들이요.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간 기획부동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흔히 말하는 판매, 투자 권유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을 대신 사가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청 안 되면 그렇죠. 일반적인 매매 공유자들한테 좀 싸게라도 팔고 일반적인 매매를 해서라도 어찌됐든 간에 금액을 낮춰서라도 이거를 정리를 해버리고 비싼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거를 제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 사기 같다고 고소해야 된다고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속았던 간에 잘못된 투자는 맞잖아요. 땅은 남아있잖아. 어떻게든 했지만 땅은 남아있으니 이미 베린 거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거를 땅을 돌려주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는 거고 못하면 안되면 팔아서라도 어떻게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기 공유지분을 파는 그 업체들이 파는 땅들을 가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에 있는 수산리에 있는 땅을 가봤는데 진짜 제가 그 돈 주고 샀으면 저는 진짜 가서 죽였을 것 같아요. 절벽에다가 밑에 저수지 있고 그거로 끊겨 있고 맹지에다가 그거를 개발이 된다고 세종 땅이라고 팔았어요. 사실 분들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다 속아요. 이 사람들, 이 기획부동산들이 기술은 훌륭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속아서 아 이거 사기인데 어떡하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가이드,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걸 하는 겁니다. 꼭 저한테 머리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 저 구독자 2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수익도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찍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그 많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올 때마다 그 자료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이거 보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아서 유튜브랑 이거 같이 운영을 하는 거지 저한테 막 일을 뭐 엄청 맡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비밀이지만 한 달에 5건 이상을 받으면 일이 이제 버벅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매매 솔루션 진행하는 걸 한 달에 5건 정도가 적정 수준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껴서 받기도 하지만 5건이면 5건 진행해서 떼부자가 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무조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일을 받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계약하면 안 되냐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달은 다 이미 너무 포화 상태라 일을 도와드릴 수 없다. 한 분 한 분 한 땀 한 땀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에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못 믿겠다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이라고 말을 하니까 뭐 믿어주시면 감사할 뿐이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짜 조언에 속았다는 느낌 잘 못 느끼시나 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투자 권유하는 사람은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공짜로 투자라고 기회라고 말씀을 하지만 말하고 현혹을 하고 있지만 돈은 누구한테 받는다? 그렇죠. 판매하는 회사 그 쩐주들이 운영하는 기획한 그 기획부동산 사기꾼 회사에서 돈이 나온단 말이죠. 통상 10% 정도가 수수료라고 하더라고요. 10%. 그 돈이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 누굴 위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사기꾼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꼬셔야만 자기가 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로 어떤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았던 거에 대해서 돈을 어찌됐든 간에 매매든 다시 뭐 손해보더라도 팔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제가 거기에 일조를 해야만 저한테도 뭔가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죠. 당연한 거죠. 돈을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돈가방은 책임감 있는 사람일 뿐이고 대신 돈을 안 받고 하는 조언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안 져야 되는데 성격상 그게 안 되더라 이거죠. 돈을 안 받아도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이 기획부동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똑같더라 이거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공짜로 한 조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이 이게 떨어진다는 거를 저 스스로도 느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공짜 조언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거는 공짜 조언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제발 하지 말라고 예방. 이미 여러분 아니더라도 기획부동산에 속은 분이 제가 그 책 쓰는 거 있잖아요. 11만 5천 명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저 먹고 사는 건 그분들하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거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거 요즘에는 산 같은 거 잘 안 팔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서울, 재개발, 도로, 현금청산 아니면 뭐 입주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 도로를 갖고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눈물 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제가 수익 아니에요. 안 줘도 돼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 본인들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바빠 죽을 것 같아요. 본인들 아니어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해결하시는 방법을 하시되 절대 그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어떤 투자? 서울, 재개발, 도로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타난다? 2배 이상의 폭리와 생명부지의 공유자가 쫙 등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울 쪽에 관련된 재개발 관련된 판매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2019년도에 구속된 우리경매 뭐 이런 회사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신문기사에 나오는 데랑 연결된 회사들이 지금 서울 재개발 쪽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똥개가 똥을 참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던 스타일은 돈이 목적이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빼내기 위해서 옛날엔 탄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바꾼 거예요. 산에 파는 거 갖고 하도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차라리 재개발 지역을 파는 건 어떨까? 개발 가능성이 있는 데니까 이렇게 해서 파는 거라고요. 목표만 달라졌을 뿐이지 큰 틀은 뭐다? 돈을 빼내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수많은 직원들을 이용을 해서. 자, 제가 오늘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제 방학동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이 방학동에도 공유자가 여러 명이 있고 270에 사서 930만원, 40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3.5배의 폭리를 했고요. 45평 땅을 팔면서 평당 663만원이 남았어요. 한 평에. 마진이 3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45평을 팔면서 마진이 3억이 남아요. 3억. 근데 여기 그 판매했던 사람들 수수료 10% 주고 뭐 월급 줘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이런 땅들을 팔면 팔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엄청 산 같은 거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땅도 넓고 뭐 공유자 4,000명이 땅도 팔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는 하나 팔면 뭐 500억, 600억 이렇게 남는다고요. 근데 이거를 포기한다고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했던 거는 예방만이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무료예요. 그냥 마음껏 보시고, 아, 내가 누군가의 투자를 권유를 받았고 도로 지역이다, 아니 뭐 공유지분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는 돈이 목적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계약서 이렇게 쓰고 나면 솔직히 그렇잖아.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딱딱딱 하고 끝나는데, 나중에 등기 딱 끝나고 나서 이거를 갖고 뭘 하려고 딱 보고 계약서를 보면, 경찰서에 그걸 들고 가면 다 써있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이거는 절대 환불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다 확인하셨고, 여러분 바보죠, 4배짜리인데 알고 사신 거죠, 다 써있어요. 이게 등기하고 나면 되돌리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에 또 마찬가지 도로로 파는 땅이 있어요. 공유자 25명이고, 여기는 298만원짜리를 사서 보름도 안 됐네요. 보름 안 돼서 1107만원, 3.7배의 폭리를 팝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많은 세뇌가 필요한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뭐 사입이 종교도 아니고, 땅에 들어가고 등기 한 번만 떼어보면 판매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거 알거나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이거 모르긴 몰라도 여기 이 땅에 25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30% 이상은 분명히 직원들이에요. 이 공유지분이나 이 기획부동산을 파는 방법이, 첫 번째 고객이 입사한 사람들, 직원들이 첫 번째 대상이고, 땅을 산 사람만이 또 이렇게 땅을 팔게끔 하는 게 또 얘네들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보험회사인가? 거기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 막 데리고 오면 먼저 그 사람들한테 팔고, 그 사람이 팔다 보면 뭐 잘 파는 사람 있고 못 파는 사람 있고, 하다 보면 잘 파는 사람 남하고 팀장하는 거고, 못 파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기획부동산에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그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정보도 입수하긴 했었어요.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 자기네 팀장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땅도 팔아야 되지만 몇 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 팀장이 되려면. 그래서 과거에 황 회장 그 구속된 사례에서 보면 다단계 사기로 입증이 되고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다단계 형태를 많이 띠기도 해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게 내부자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한 분들은 어렵고 거기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면 그런 다단계 구조까지도 유죄를 증명을 해서 전부 다 계약 해제로 빠져나온 것도 사례를 보기도 했었어요. 현재 지금 제가 이 사도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 서울 재개발 도로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를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개인의 도로.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한 거죠.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관련된 필지를 한 20개 이상 정도 주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팔린 것도 있고 팔릴 예정인 것도 있고. 이 정보를 전부 다 까지 않는 이유는, 전부 까면 저한테 전화 엄청 올 거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지만 저는 한 땀 한 땀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지, 많이 뭘 받아갖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돈 벌어야죠. 저도 가장이고 아들만 둘인데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매매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결과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 유튜브는 말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계약을,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방. 제가 수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저를 저격했던 캐시헌터로서의 저희 그 면모를 과감없이 알려주신 그분들의 말처럼 그런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아요. 최근에 캐시헌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했던 말이 어느 정도는 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느낌이 드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로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뭐 공인중개사 따위가 네가 뭔데 왜 이걸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거야, 니 따위가 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 10월에 엄청 유명한 기획부동산 큰 업체 있어요. 그 업체가 뭐 다단계 관련돼서 무죄를 받고, 그다음에 그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저 따위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 저도 공유지분에서 피해보신 분들은 계속 연락이 오고, 저도 뭔가 강한 힘을 가지려면 협업이 필요했던 거죠. 뭐 변호사가 됐던 법무사가 됐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열심히 이렇게 협업하려고 알아봤고, 그래서 지금은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이 기획부동산 관련해서 사기, 아니면 이런 투자했던 땅에 대해서 이거를 매매 솔루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뭐 행정사, 탐정,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경매 전문가, 아니면 컴퓨터 개발 전문가, 그 어떤 사람으로라도 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돼서 어떻게든 이 땅을 주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할 겁니다.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유지분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됐든 간에 자기네끼리 이거를 뭐 합치든 좀 싸게 팔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웹을 개발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뭐 이 땅을 뭐 경매로라도 아니면 어떻게든 간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거래로 이걸 한다는 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진 않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그쵸,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저의 속마음을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인 거고 또 저희 나름의 생각인 거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이 공유지분
대부분 관련된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나 솔루션을 진행하는 건 이 나라의 사회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투자했던 분들이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너무 쉽게 이 사기 같은 컨셉으로 이거 돈을 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게 붙어서 지금까지 이 사기꾼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오기를 생기게 만든 것 뿐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저를 통해서 멜론 솔루션을 통해서 돈을 받은 분들조차도 나중에 이게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느낌은 틀리니까 뭐 어찌됐든 성공을 하면 뭔가 이렇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엄청 많이 받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일 하는 거니까 적정 수준? 아까 유실물 분실하면 통상 10%를 지갑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나가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분이 주셨어요. 경찰서에 맡겼어요. 그럼 지갑에 있는 돈의 10%를 통상 주는데 유실물 관리법에 의하면 5에서 20%를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통상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개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공개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도 캐시헌터가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을 주고 돈을 찾아오는 거 캐시잖아요. 현금을 찾아오는 게 목표니까 캐시헌터 맞고 저 공짜로 도와드리는 거 아니니까 캐시헌터 맞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캐시헌터가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제가 좀 캐시헌터라는 단어에 약간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아마 저희 별칭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캐시헌터 피해복지였습니다. 이 별명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다 종합해 보시고 이런 말 같은 거 믿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등기 확인하시고 진짜 땅이 확인하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궁금하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토지를 어찌됐든 해결해서 돈을 찾겠다고 결심이 서면 그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료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돈값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 열심히 엄청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값 하는 피해복지 캐시헌터 오늘은 여기까지.